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다음 주도 여전히 불확실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은 3개월이고 콜풋은 1개월입니다. 1개월인데 레버리지는 차이가 별로 없겠지만 일단 풋옵션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은 풋옵션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 금투 등은 개인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옵션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다수결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금투는 결국에는 이 순매도를 한 개인과 투신 이분들의 돈을 갈취하다시피 하겠죠. 잘못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더 지수가 빠지면요, 개인은 깡통 차는 개인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금투는 몇십 배의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그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풋옵션에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투자한 금액의 한 400배 정도를 수익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요. 400배. 그러면 1억을 넣어놨으면은 400억이겠죠. 1000만 원을 넣었으면 40억. 그런 상황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옵션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계약 상황을 보면 다음 주도 장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난 첫날 코스피 150개 상승, 760개 하락, 766개 하락, 코스닥 250개 상승, 1415개 하락. 그 중에 제가 최근에 분석한 그 세 종목,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다행스럽게도 여기 구간에 포함이 됐죠. 한전산업은 잠깐만요. 한전산업은 일단 한전산업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보합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 든 코스닥이든 상승 종목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주에 전쟁이 좀 더 악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유가도 상승하고 또 환율도 올라가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63원. 과거에 1400원 할 때보다는 많이 내려갔긴 내려갔는데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은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위기가 참 좋았고 코스피도 한 3000지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또 생겼네요.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확률상 100%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개인이
보유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버텨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질의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이틀 동안 거의 한 50만 주 정도 팔았죠. 그리고 이틀 동안 그 물량을 기관이 또 매수를 해서 버텨준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역시 팔았습니다. 개인들도 팔았습니다. 14만 주, 그 다음에 외국인은 대략 한 23만 주, 기관은 37만 주. 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이 물량이 없어서 버텼다기보다는 기관이 그만큼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버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은 이런 장에 왜 매수를 할까요? 왜 매수를 할까요? 제 상상력이 불과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적을 알 수 있는 방법,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저희는 이 법인이 매월 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리고 매월 그 기장한 내용을 그 회계법인,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큰 뭐 3일 회계법인이라던가 이제 그런 곳에 자료를, 데이터를 넘겨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마감일은 매달 10일입니다. 10일.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1, 2, 3월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4월은 5월 10일 날이 되면 누군가는 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의 매출은 6월 10일 날이 되면 누군가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적이라 함은 결국에는 그 회계 용어로 수익 금액, 즉 매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뭐 영업이익이나 그 다음에 뭐 당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연말이 지나야지 나오는 것이고, 매출이 과연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5월의 매출은 이미 6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5월의 매출까지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죠. 그리고 6월도 지금 앞으로 15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7월 10일이면 그 내용을 누군가는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는 보통 7월 25일 이제 부가세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겠죠. 네. 왜냐하면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를 다 해야지만 그 분기에 매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싸움이요. 네. 뭐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기관 투자자들은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사업장인데 기장을 맡기면 세무서 사무실에다가 다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사 사무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달 10일이면 전달의 매출을 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7월 10일 정도면 6월 매출까지는
어느 정도 누군가는 알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 같으면 주식을 좀 더 빠르게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들의 매수가 좀 나와준 부분, 기관들이 지금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요. 기관들이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네, 아주 좀 급하게 사고 있다. 거의 한 70만 주 정도, 80만 주 가까이, 예, 75만 주 정도를 지금 급하게 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7월이 돼야지만 실적 시즌이라고 그때부터 기대감을 갖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 기업이 7월 달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일지 쇼크일지는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몇 마디 하면 10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어차피 주가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하락이 있는 과정에서 주식수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도를 한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주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어제 그리고 제가 그 트릭스라는 지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스페타시스에 접목을 시켜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뭐 주가가 하락하면 뭐 얘도 좀 도대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악재가 단기에 사라지고 지금 명선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트릭스와 시그널이 현재는 데드 상태인데 트릭스가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만약에 트릭스가 골드가 난다. 트릭스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쉽게 그 모양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지표가 아닙니다. 다지고 해서 결국에는 완성이 되면 만들어지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트릭스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 즉 다시 말해서 천천히 가다가 빨리 상승하거나 천천히 상승하거나 그리고 그 반대일 경우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모멘텀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도가 100% 가까이 된다라는 이 트릭스의 골드크로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릭스의 골드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만약에 골드가 나면 그때는 네, 무조건 크게 베팅을 해도 된다. 네, 크게 베팅을 해도 된다. 라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지만 물론 개인의 판단입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모멘텀 지표, 즉 골드크로스가 나면요.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간다.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고요. 뭐 다른 지표도 다른 뭐 웬만한 주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골드가 나면 그 부분이 뭐 아래에서 골드가 났긴 했었지만 이제 위에서 골드가 날 때 네. 천천히 가다가 골드가 나면
모멘텀이 확 바뀌죠. 네, 이제 이런 모습, 영선 위에서 골드가 나와야 되는 거.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비록 며칠간은 시장의 영향을 받겠지만요. 지금 4, 5월은 이미 그 실적이 발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6월은 7월 10일까지 마감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4월, 5월을 보면 기업들은 외형도 그렇고요. 매출도 보통 기본적인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릭스가 만약에 골드가 나는 시점이 되면요, 그때는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뢰도가 90% 이상입니다. 신뢰도가 90%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영선 아래서 나면 크게 변동은 없지만 영선 위에, 그리고 영선 위로 올라갈 때 골드 크로스가 나면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아래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선 위에서 골드가 나면, 네, 영선이 통과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는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보시면은 갑자기 올랐죠. 여기서 지금 트릭스가 꺾이다가 잘 보시면 뭐 안착하고 올라갔으니까요. 네, 골드가 난 거나 다름없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느슨하게 가다가 트릭스가 골드가 난 순간부터,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한다. 예, 빠르게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접합해서 가면 징조가 보이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도 이런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모든 주식을 정리하고 이스페타시스에만 신경 쓰는 이유는 적어도 100% 가까이는 한번 이익을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제 평단은 4만원 정도 됩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스페타시스, 금일 좀 길었는데요. 일단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